하루에 딱 10분 투자해서 시장의 분위기를 알 수 있다면 이 시각 꼭 챙겨보셔야겠죠. 거기에 덤으로 저희가 탑픽 종목도 일러드립니다. MTN 이항영 전문위원과 함께하는 딱 이거, 오늘도 위원님 오셨네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저희가 금리 이야기 한다면서요. 네. 왜요? 금리가 좀 약간 어려운 얘기, 다른 분동은 한번 반복적으로 드릴 텐데요. 네. 왜냐하면 금리의 문제가 모든 주식시장의 기본 중에 기본이거든요. 경영학이나 경제학에서. 오늘 이 얘기 약간 심각한 얘기, 저희 방송 프로그램에 안 맞을 수 있겠지만 네. 그래도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요즘 여기저기에서 이 선진국의 국채금리가 올라서고 있다라는 이야기 계속해서 들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또 이 자료를 하나 준비해봤는데요. 미국과 독일, 이탈리아의 국채금리의 흐름입니다. 차트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보시면요. 이 독일 부근에서 가장 먼저 이 국채금리가 반등을 보여줬고요. 그 후에 미국과 이탈리아 측에서도 금리 상승 흐름이 빠르게 급격하게 나타났습니다. 선진국의 이런 움직임, 왜 네. 그런지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일단 소스 자체가 불먹으니까 물론 신뢰성이 확 가잖아요. 믿을만하네요. 그만큼 좀 올라가고 있다는 걸 좀 주목을 하셔야 되겠는데요. 중요한 건 왜 이렇게 올라가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가 중요한데요. 일단 최근에 글로벌 금리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올라가는 것은 네. 결국은 채권 시장에서 큰 손들이 살 만큼 산 거예요. 그러니까 배불리 먹을 만큼 워낙 많이 먹기 때문에 더 이상 마지막으로 과시를 했기 때문에 조금 네. 더 먹으면 이제 좀 소화가 안 되잖아요. 거기서 이제 문제가 생겼다라는 주장이 분명히 있겠고요. 또한 경기가 조금씩 회복된다는 얘기가 미국부터 들리잖아요. 또 유럽도 이제 경기 회복 얘기하고 쉽게 해서 네. BMW 이런 건 장사 잘 된다 이러다 보니까 물가도 조금 올라갈 기미가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워낙 많이 떨어져 있으니까 좀 반등할 수 있다 그런 게 얘기 나온 것이 집중적으로 쏟아졌고요. 구체적으로 앞서 그래프도 나왔지만 네. 수치로 말씀드리면 미국 국채는요 6개월 만에 최고치 2.366%까지 오늘 갔다 왔는데요. 1월 30일에 1.64%였으니까 네. 많이 올라갔고요. 30년물도 어디서부터 올라왔냐면 2.22%부터 3%대 오늘 찍었거든요. 이틀째 연속 찍었고요. 더욱더 무서운 것은 독일은요. 4월 17일 날 0.05% 이렇게까지 떨어졌는데 그러니까 올해 독일에 투자하신 분 80% 수익이 났었거든요. 그쵸. 채권에. 이런 분들이 이제 워낙 좀 돌려내는 거죠. 그러니까 독일 금리가 0.59%. 지금 생각하면 어떤 분들은 야 그렇게 낮은데 뭐가 문제냐 하지만 채권 값을 매기면 이거 엄청난 차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만큼 이렇게 금리 자체가 많이 뛰어오르고 있는 것은 지금 현실이다. 이해하시면 됩니다. 네, 독일의 국채금리가 가장 빠르고 그리고 급격하게 반등을 보인 바가 있습니다. 독일 국채금리 하니까 생각나는 게 4월 말경이었어요. 빌 그로스가 독일에 지금은 매도할 시기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 네. 국채에 대해서. 네. 그 이후에 이렇게 금리가 반등하는 모습이었죠. 네, 맞습니다. 특히 이제 빌 그로스는 제가 4월 24 정확한 날이 22일로 기억하는데요. 한 블룸버그 TV인가 어디서 그 인터뷰하는 걸 제가 직접 봤어요. 네. 보면서 제가 저 당시 깜짝 놀랐습니다. 빌 그로스 같은 사람이 엄청 돈도 많고 핑크의 대표적인 운영하고 지금 네. 독립했는데요. 이런 사람이 이런 얘기하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말 자체가 어찌 보면 약간 너무 과격하게 얘기하는데요. 폭락은 시간 문제다. 그래서 공매도 세력을 지금 해야 되는 년인데 쉽게 얘기하면 라이프타임. 인생 최대의 찬스에 오면서요. 무려 100배의 레버리지, 100배만큼 레버리지를 실어서 공매도 하라 그런 거라서 일부에서 지금 빌 그로스의 저주 이런 얘기하는데요. 네. 혹시 소로스의 저주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소로스의 저주요? 네, 그죠. 파운드와의 저주, 소로스의 저주라면 네. 구글이나 네이버는 쫙 나오는 얘기가 있는데요. 99년 당시에요. 조지 소로스 지금 하면 엄청 유명한데 물론 그때도 유명했지만 그만큼 유명하진 않았어요. 네. 그때 이 사람이 파운드하고 너무 고평가돼 있다 하면서 공매도를 하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면서 그 당시에 외환 시장에서 전설적인 트레이더 또 매니저가 있는데요. 스탠리 드러켄밀러라는 사람이 네. 또 합심했어요. 둘이서. 그러다 네. 보니까 유명한 사람이 하다 보니까 계속 막 달라붙는 거예요. 그래갖고 지금 불과 1년 만에 지금 당시에는 엄청난 돈이요. 10억 달러. 우리 보면 당시 1조 원이니까 엄청난 돈이죠. 우리는 IMF 그때니까요. 들어가기 직전이었으니까. 그만큼 엄청나게 큰 영향했던 게 소로스 파운드의 저주인데요. 네. 지금 그게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을 그런 주장이 있다 정도로 얘기하시면 됩니다. 네, 올해 들어서 이 독일의 국채 가격이 80% 급등했고 이 빌 그로스 측에서는 폭락은 시간 문제다라는 이야기를 내놨습니다. 그 이후에 현재 이 국채 가격은 내려갔고요. 금리는 상승한 거죠. 네, 맞습니다. 근데 이분만의 의견으로 하기에는 좀 그래요. 성급한 판단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 다른 분들의 의견도 좀 동일합니까? 맞습니다. 제가 하나 얘기하면 우리 박민영 그거 이제 딴지를 딱 걸잖아요. 그래서 한 명 갖고 얘기 안 됩니다. 네. 빌 그로스만 해도 약간 모르시는 분 계시거든요, 솔직히요. 그쵸? 워렌 버핏 하면 그 누구나 할아버지 얘기는 알죠. 다 알거든요. 그럼요. 워렌 버핏이 뭐라고 했냐면요. 채권 가격의 고평가가 심각하다라는 얘기를 딱 했고요. 이분만이 아닙니다. 또 레온 쿠퍼인이라고 오메가 투자자라면 채권 네. 쪽에 또 강한 분이 있는데요. 이 양반도
분명히 고평가돼 있다는 얘기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그냥 고평가돼 있다. 영어로 하면 오버밸류도 이런 건데 그 앞에 수식어가 들어갑니다. 심각하다, 과하다, 뭐 미쳤다 뭐 이런 얘기 막 네.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만큼 고평가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물론 이들이 전부 다 다수 얘기한 것만 소수 의견이 없는 건 아닌데요. 예를 들어서 뱅크 오브 아메리카 메릴린치만 하더라도 일단 믿어줘야 되거든요. 이쪽은 지금 금리의 지금 최근의 상승이 일단 단기 고점 쳤다는 주장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10년물 같은 경우 보면 부채 수치를 지적하고 있는데요. 네. 최근에 1년 추세를 보면 2.305%랑 2.328% 수준에서 고점이 형성할 거란 단기 고점인데요. 그걸 딱 치고 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BO의 얘기로는 오늘로 인해서 금리는 단기 고점 쳤다. 뭐 주장도 있으니까요. 뚜껑을 열어봐야 알겠죠. 네, 일단 반대 의견도 전해지고 있고요. 하지만 현재 실질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거는 선진국의 국채 금리가 상승하고 있는 것. 네. 앞서 차트에서도 그리고 저명 인사들의 의견에서도 확인을 했습니다. 제 의견이 아니라 저명 인사의 의견이죠. 그렇죠. 워렌 버핏의 의견이죠. 네, 네. 그런데요. 그렇다면 앞으로 이머징 국가, 저희가 속해 있는 이곳에서는 그 영향을 어떻게 받아갈 것인지 그게 좀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이번 약간 좀 어려운데요. 이거는 경제학 하셨으니까요. 이거 많이 하셨을 텐데요. 그럼 도대체 선진국의 금리가 올라갔을 경우에 우리가 어떻게 되는지 네. 이런 걸 좀 따져야 되는데 그래서 조금 아시면 화살표 위냐 아래냐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뭐 공부하시면 좀 아실 것 네. 같습니다. 여하튼 캐리 트레이딩에서 싼게 금리가 있는 것을 빌려다가 이머징 마켓에서 돈을 쓰는 것이 글로벌 유동성 장세의 기본이었는데요. 특히 이머징 마켓에요. 네. 그것에 좀 타격을 볼 수 있다는 것이 주장이 되겠고요. 그런 관점에서 이머징 마켓 아시아 자금의 유출도 최근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은요. 선진국의 금리가 올라간다 그러면 캐리 트레이딩은 감소하는 거 되겠고요. 네. 그러면 이머징 마켓의 매력은 감소합니다. 그러면 이머징 국가의 화폐 가치가 또 하락하고요. 그렇게 되면 이머징 국가의 금리까지 올라가면 주가는 쉽게 얘기해서 어려워지는 거죠. 아하. 이게 하나 그냥 경제학적인 거시경제의 어떤 흐름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일단 됩니다. 이론상에서는 이머징 국가 역시 이 금리가 올라갈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네. 주셨습니다. 근데 좀 이런 얘기하니까 우리 시청자분들도 분명 머리 아프다 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아요. 좀 쉽게 한번 풀어볼까요? 또 저희가 이제 금통위가 다가오잖아요. 네네. 국내에 미치는 영향이 그럼 뭐 국내에서도 금리가 올라가고 있고 뭐 이런 건가요? 네, 맞습니다. 우리나라 금리는 정말 어려운 문제가 되겠습니다. 최근에 보면 금리가 계속 떨어졌다가 최근에 좀 올랐어요. 올라가네요. 이게 네. 우리 독일, 유럽, 미국 올라가는 같은 시기에 올라갔다가 지난주에 조정 보이다가 어제 오늘 또 그제 또 좀 올라가고 있는데요. 네. 이게 뭐 약간 헷갈립니다. 왜냐하면 추가적인 금리 인하 가능성이 분명히 우리나라에 열려 있어요. 특히 이제 우리는 바로 옆에 있는 중국도 지난 주말에 금리를 내렸지 그쵸. 않습니까? 근데 보면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저희가 아니라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이런 얘기를 했어요. 뭐라고? ADB의 아시아개발은행을 지난주에 참석해서 뭐라는 얘기냐면 하반기에 들어서요. 그대로 멘트 그대로 드립니다. 네. 미국의 금리 인상 시기가 가까워지더라도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추가로 인할 가능성이 있다. 그럼 이제 내려가야 되는데요. 네. 이 한국은행 말이 안 먹히는 거죠, 지금요. 다시 올라간 왜냐면 거죠? 지금 국제금리가 쫓아 올라가고 있으니까요. 이게 상당히 좀 머리 아픈 구간에 들어있는 건 분명합니다. 아하, 그렇다면 관련주 찾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네. 이 글로벌 정세 흐름과 국내와 조금 사뭇 다르게 흘러가고 있는데요. 네. 관련 종목들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좀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금리 올라가는데 예를 들어서 이번 주에 있는 금통에서 갑자기 금리를 내리면 예를 들어 좀 그 금리 관련 투자했던 건 낭패 볼 수 있는데요. 일단 추세가 올라간다는 전제하에서 말씀드리면요. 결국은 대부분의 우리나라 기업들은 좋지 않죠. 왜냐하면 돈을 빌려서 하는 사람들은 머리가 아프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플러스냐 마이너스에서 분명히 악재가 맞는데요. 굳이 좋은 게 어디 있냐 찾아보면 네. 예대 마진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돈을 빌려주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좋죠. 네. 아니면 돈이 워낙 많은 사람의 입장에서 좋은데 은행이 돈이 많고 생명보험사가 돈이 많거든요. 네. 이들은 돈을 빌려주고 먹고 사는 회사거든요. 그러니까 은행이라든가 생명보험사가 상대적으로 호재 인식하는 것은 맞죠. 그럼 은행과 생명보험사에서 탑픽을 꼽으신다면요? 그러니까 생명보험은 뭐 우리나라 몇 개 없습니다. 상장된 것이요. 그러니까 삼성생명? 삼성생명 네. 특히 어제 실적 나서 오늘 올라가는데 저는 그것보다는 하여튼 금리 때문에 올라간다고 보고 있어요. 삼성생명이 좀 살아있고요. 네. 은행은 기본적으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은행에 대해서 약간 디스하는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인터넷 전문 은행이 생기면 당장 아니겠지만 기존 은행은 수익성이 많이 떨어질 거라고 보고 네. 있거든요. 그렇지만 굳이 은행을 찾자면 저는 그 안에서는 인터넷 전문 은행 쪽에서 그나마 열심히 하고 더 가능성 있는 기업은행에 대한 주장이 있더라. 이 정도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알겠습니다. 글로벌 이 선진국의 국채금리 변화부터 해서 국내 관심주까지 이야기 풀어봤습니다. 이 금리 변동 속에서 우리가 오늘 눈여겨볼 종목으로는 기업은행 그리고 삼성생명이다라고 탑픽 종목 체크해 주셨으니까요. 여러분도 관심 갖고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MTN 이항영 전문위원과 이야기 꾸려봤네요. 말씀 고맙습니다.